NFT 거래소 중에 가장 유명한 오픈시를 한번 볼게요. 오픈시에서 직접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오픈시를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오픈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지갑 정보와 함께 다양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펴보기나 드랍이나 통계, 리소스 이렇게 나오고요. 지갑 정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제가 먼저 한 번을 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갑 정보를 오픈시에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지갑 모양이 있고요. 지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오픈시와 같은 NFT 대부분의 NFT 거래소는요, 이런 지갑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로그인이나 사용자 계정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갑 정보를 보시면 메타마스크나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월렛 커넥트, 팬텀, 저희가 아까 설치한 거죠, 코어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지갑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이카스 지갑도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먼저 메타마스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메타마스크 클릭해서 메타마스크로 로그인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메타마스크를 클릭을 하시면 승인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로그인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러면 간단하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여기 태극기 모양, 제가 지금 제 프로필을 태극기로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태극기 모양의 프로필을 바로 볼 수 있고요. 다양한 버튼들이 존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태극기를 이 배너 화면으로도 지정을 하고 프로필 이미지로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간단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공유 버튼도 있고 다양한 옵션들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오픈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시는 2017년도에 핀터레스트라는 이미지 공유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만들었던 데빈 빈저가 만든 사이트입니다. 데빈 빈저가 알렉스 아탈라와 함께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오픈시였죠. 제가 계속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오픈시는 처음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기도 없었죠. 아무 관심도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크립토키티가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었는데 2018년도에 크립토키티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말했죠. 크립토키티를 주고받고 거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관심을 갖던 중에 나왔던 게 바로 오픈시였습니다. 사람들은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갔고 그때 당시 유일하게 존재했던 오픈시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시에 몰렸고 오픈시를 이용해서 다양한 NFT 거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오픈시의 모든 NFT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숫자가 보이시죠? 오픈시에 지금 현재 만들어진 NFT 숫자를 보여줍니다. 7,682만 개의 NFT가 지금 현재 오픈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왼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NFT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니까 익숙한 이미지들, 원숭이 이미지들이 보이죠? 이런 보어드 에이프라는 시리즈가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그러면 다시 경매 중인 것만 한번 봐볼게요. 경매 중인 작품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의 도메인도 경매에 들어가고 애니문이라는 귀여운 아이콘 이미지도 지금 경매 중이네요. 각각의 가격은 2더와 0.049 이더 정도.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별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최소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최소 US 달러로 한번 1000달러를 한번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최대 1000달러 이상 이하에 되는 상품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크립토펑크도 있고
저희가 익숙히 언론에서 많이 봤던 작품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량도 따로 볼 수가 있고요. 컬렉션도 제가 방금 봤던 것처럼 크립토펑크 컬렉션, 오데이프 컬렉션, 이런 다양한 컬렉션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체인들도 뭐 크레이튼 기반의 NFT만 보고자 한다면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레이튼 기반으로 나와 있는 NFT만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폴리곤 기반으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옵션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느리지만 이렇게 폴리곤 기반으로 나온 NFT도 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NFT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저희도 한번 NFT를 한번 만들어보죠. 다시 프로필로 가셔서요. 이렇게 프로필을 보시면 크리에이트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NFT는 모든 작업할 때마다 지갑 화면이 뜨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서명이 사인이나 혹은 로그인 확인 버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NFT 거래를 할 때는 이 사이트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메시지 정보와 지갑 정보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스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사용하시면 내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승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아이템 생성이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이시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태그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TA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설명은 외부 링크는 이 NFT를 클릭하거나 이 NFT의 정보를 봤을 때 외부 링크를 걸 수 있는 이 자리에는 뭐 개인 SNS를 넣어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그냥 일단 비워둘게요. 여기 설명 부분은 이 NFT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저는 태그키를 이렇게 이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설명에 태그키는 대한민국의 국기다.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는 입력을 일단 안 할게요. 컬렉션은 지금 컬렉션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속성값은 다양한 속성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형에는 무기 라고 입력하고 이름에는 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다면 이런 무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칼이라는 아이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게임 아이템에서 많이 사용하는 NFT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 레벨 같은 경우도 이 아이템의 속성값 뭐 속도가 뭐 몇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뭐 공격력이 몇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잠금 해제 콘텐츠는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이 잠금 해제 콘텐츠에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템의 소유자, 이 NFT를 구입한 소유자만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NFT를 나의 NFT를 구입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잠금 해제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 NFT를 구입하면 이 NFT에 나오 있는 이 잠금 해제 콘텐츠에 뭐 특별한 리딩 코드 같은 걸 입력을 해놓고 이 리딩 코드를 입력했을 때 NFT의 실물 작품을 실제로 보내준다. 이런 이벤트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급량도 존재하고요. 이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ERC721이라는 프로토콜만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한 개의 NFT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115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다양한 숫자의 NFT를 동시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을 보시면 현재 폴리곤과 이더리움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나오네요. 일단 저는 이더리움으로 만들어 볼게요. 생성 버튼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TA라는 태극기 모양의 NFT를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다시 가볼게요.
콜렉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NFT 정보 다시 오류가 났는데요. 내 컬렉션에 가셔서 내 컬렉션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나오고요. 이렇게 제 이름으로 만든 컬렉션 안에 이렇게 태그키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폴리곤 기반으로 먼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고요. 마찬가지로 태그키로 만들어 볼게요. 태그키를 누르고 TA1이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은 제가 아까 만들었던 제 컬렉션 이름을 지정을 하고요. 이번에는 폴리곤 기반으로 만들어 볼게요. 해서 생성을 하시고 생성 버튼 누르고 확인을 하시면 지금 자꾸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무래도 오픈시아 같은 NFT 플랫폼은 이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바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해볼게요. 생성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만들어졌다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제 콜렉션을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제 이름의 콜렉션을 보시면 이렇게 TA와 TA1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 재밌는 게 이렇게 TA 위에 마크를 보면 이더리움 마크가 있습니다. 반대로 TA1에는 폴리곤 마크가 있죠. 각각 어느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걸 판매도 해봐야겠죠? 일단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태그키를 한번 누려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편집 버튼과 판매 버튼이 나오는데 편집 버튼은 이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 버튼과 이런 SNS로 전송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버튼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한 걸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일단 판매 버튼을 눌러볼게요. 판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1이더로 한번 해볼게요. 이더와 랩이더라는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이더는 이더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냥 진짜 우리가 아는 이더리움이고요. 랩 이더는 이더리움을 좀 더 수수료 낮게, 좀 더 빠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같은 가치를 지닌 형태로 포장을 한 다른 형태의 이더리움 말합니다. 제가 지금 복잡하니까 지금 그냥 이더로 만든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기간도 판매 기간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로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시고 더 많은 옵션을 보면 번들로 판매는 묶어서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해서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특정 구매자를 위한 예약은 여기에 구매자의 지갑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그 구매자에게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경매 방식이 아니고 바로 직구처럼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한 정보, 가격과 제가 이렇게 설정한 가격, 그리고 수수료. 오픈시는 수수료는 2.5%입니다. 수수료가 나오고요. 그래서 토탈 가격은 0.975 판매하면 이렇게 벌 수 있다. 2.5% 수수료를 오픈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이더에 판매를 하고 이렇게 리스팅에 경매에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판매 정보, 제공자 정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아래로 내린 다음에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원래는 그래서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제 지갑에 이더리움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지갑에 1, 2더 이상의
이더리움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리스팅이 됐을 텐데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안 뜨는데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경매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또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컬렉션을 보고 다시 폴리곤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폴리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보가 이렇게 나오죠.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판매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고정가와 시간 제한 경매라는 게 나오고요. 고정가는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바닥가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고가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 바닥가라고 하면 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1이더 이상이어야지만 난 판매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저는 지금 이건 폴리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매틱이라는 폴리곤 기반의 코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매틱에 판매를 하겠다. 대신 기간은 하루로 잡고요. 하루 동안에 이렇게 판매하겠다 라는 게 나오고요. 아까와 마찬가지죠. 번들로 이렇게 하는 거와 특정 구매자를 위한 예약 이런 게 나오고요. 수수료는 오픈시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2.5%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수료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체 리스팅을 누르시면 이렇게 메타마스크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이더리움 메인넷인데 폴리곤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오픈시 지갑 주소가 뜨고요.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하단을 내려서 서명을 하면 아이템이 리스팅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리스팅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판매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하루 1매틱의 태극기를 판매한다. 지금 이 재밌는 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면 리스팅을 하는데도 경매에 올린데도 수수료가 필요해요. 그 가스비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비가 무료로 이게 판매가 되기 전까지는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티그 폴리곤을 이용하면 본인이 자유롭게 NFT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실제 여기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면 아까 보셨다시피 1매틱에 2.5% 수수료를 오픈시가 갖고하고 0.85매틱을 제가 지갑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민트라는 게 발행이라는 의미인데 아무런 값도 없는 데서 제가 7분 전에 이 태극기를 발행을 했고 태극기 NFT를 발행을 했고 1분 전에 1매틱에 올렸다. 경매에 올렸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리스팅 취소 버튼도 있고 가격 인하 버튼도 있고 편집 버튼 누르면 이 정보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픈시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의 장점은 간단하고 지갑 정보, 메타마스크만 있다면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NFT 판매할 때 수수료가 2.5%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과 지금 폴리곤만 보여드렸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지갑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화면이 좀 늦게 뜨고는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픈시는 아비트럼, 아발란체, 이더리움, 클레이튼, 옵티미즘, 폴리곤, 솔라나 이런 다양한 체인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NFT가 여기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죠.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결제가 가상자산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이 있어야지만 구입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완료될 때까지 민팅에 대한 수수료, 물론 폴리곤을 이용하면 민팅 수수료가 나오진 않지만 뭐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으로 만든다고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통계 부분을 보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체인들 정보가 있고
판매량과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보드웨이브 커널 클럽이라는 NFT 시리즈가 이렇게 판매가 최소 5.24 이더의 판매가 되고 있고 하루 만에 64개가 판매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라리블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리블을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NFT 마켓플레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라리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라리블은 오픈시보다 늦은 2020년도에 출시가 된 NFT 거래소고요.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픈시는 조금 더 오픈마켓에 가깝다고 한다면 라리블은 이 플랫폼 자체의 권한과 거버넌스가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테조스, 폴리곤, 플로우 이런 다양한 코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는 사실 안 되는데 iOS에서 라이블이 앱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폰에서는 바로 라이블 앱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2.5%를 청구를 하고 여기서 라리블의 가장 큰 특징이 오픈시와 차이점이기도 한데 라리라고 하는 토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라리블에서 NFT를 사고 팔 때마다 보상으로 토큰을 지급해줘요. 이 토큰은 마켓에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거버넌스라고 말하는 이 라이블에 대한 정책을 변화하는데도 이렇게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습니다. 라리블의 라리의 가격을 잠시 보면요. 코인마켓캡을 한번 볼게요. 코인마켓캡에서 여기 보이는 코인마켓캡은 가상자산 가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라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라리를 검색하시면 라리블이라는 코인이 나오죠. 네, 라이블 한 개는 2.27달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 라이블에서 얻는 코인은 이런 가치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커넥트 우측 상단에 보면 커넥트 버튼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더리움, 솔라나, 테조스, 이미터블, 폴리곤 다양한 코인, 다양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를 활용해 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해달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연결을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 중이라는 게 나오죠. 저희는 조금 전에 오픈시에서 폴리곤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전환한다는 참고와 함께 최종 서명. 여기서 제가 강조드렸죠. 원본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접속하고 있는 사이트가 진짜 맞는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서명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 라이브는 아무래도 오픈시와는 달리 좀 더 중앙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제가 자주 쓰는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인업을 하시면 간단하게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프로필이 이렇게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지갑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고 이건 하나를 만들 거냐 이렇게 해서 만들 거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는 사실 오픈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방식이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라고 나오고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태그키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프리뷰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보인다는 게 나오고요. 가격은 고정가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1리더로 하고 수수료는 1%. 그래서 판매될 경우 0.99이더를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하루짜리로 여기는 재밌게도 만료기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경매가 오랫동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로건스 이렇게 구매 시 보이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매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이런 창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ERC721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만들 수 있고 라리블, 이 라리블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블록체인 라리블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라리블을 이용해서 만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리라는 코인을 보상으로 얻게 됩니다. 여기에 이름으로 TA라고 하면 작품명이 TA라고 기록이 되죠. 여기에 디스크립션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설명, 태극기라는 식으로 입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라고만 할게요. 로열티 부분도 이렇게 오픈시로 마찬가지로 있는데 로열티는 2차 판매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이 한번 판매된 다음에 다시 또 판매됐을 때 이 로열티 설정에 따라서 원 저작자, 처음 만든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라고 하면 1이더에 10%라고 하면 이 작품이 재판매됐을 때 0.1이더를 제가 다시 돌려받는 거죠. 보상으로 또 한 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도 존재하고요. 크리에이트를 하면 이렇게 업로드 화면과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여기 업로드 할 때 나오는 IPFS는 탈중앙화 방식의 파일 저장소 서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NFT의 메타데이터는 이곳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가 끝나면 서명을 하도록 나오고 마찬가지로 오픈시에서도 보셨죠? 여기 서명을 하시면 승인 과정을 통해서 판매에 들어간다 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서명을 최종적으로 누르면 내 NFT를 판매하겠다 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할 NFT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잠시 업로드 작업이 덜 끝나서 메타데이터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잠시 기다려보죠. 이게 아무래도 블록체인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에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여기 몇 분 기다리면 아마 뜰 거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제가 태극기를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이더에 판매를 한다. 그래서 ERC721로 만들어졌고 오리지널 작품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상단 주소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IFS라는 곳에 오리지널 작품의 이미지가 존재한다 라는 정보까지 뜨고요. 이렇게 판매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픈시와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라리블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탐색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NFT를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오픈시가 아무래도 가장 이더리움 기반으로는 가장 크다 보니까 사용자층도 많고 거래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라리블 자체도 굉장히 쉬운 편이어가지고 사용자에 따라서 원하시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 부분에서 라리블이 이더리움 기반의 오픈시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선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리블에서 이용을 하면 보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 라리블 재단에서 이런 보상품을 준다는 것, 라리라는 걸 보상으로 준다는 것, 이런 부분도 재밌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